자, 안녕하세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4회차죠. 그래서 이제 실시간 AI 추론값을 이용한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 끝나면 또 학생분들은 실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동일하고요. 그래서 과목 소개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총 4회차 요 수업을 진행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지막 14회차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주제 7번 주제의 두 번째 거죠. 그래서 실시간 AI 추론값을 이용한 의사결정 방법 해가지고 이제 그 기존의 AI를 활용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실제로 이제 제가 제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의사결정법은 그런 게 있겠죠.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가 있는데 달리다가 이제 앞에 신호등이 주황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차를 세울지 아니면 속도를 더 내서 빨리 지나갈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이런 게 대표적인 하나의 이그젠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실습은 그 내용이었잖아요. 실제로 데이터 CNN을 활용한다고 해서 이 지도학습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 지도학습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데이터 라벨링을 진행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훈련이 끝난 모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그 모델을 어떻게 배포하고 이식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엣지 서버라고 하는 실제 PC나 서버보다는 성능이 약간 떨어지지만 그 어떤 경량의 라이트웨이트한 서버에서 어떻게 그런 실시간 AI 추론이 동작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학습한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을 실제로 다른 기기나 디바이스에 배포한 다음에 이식시켜서 그 다음에 그 장치가 실시간 AI 추론을 하도록 만드는 게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과 동일하지만 실제 개발 환경에서는 이런 노트북부터 굉장히 많은 플랫폼과 프레임워크가 사용되지만 우리는 실습을 할 때 티처블 머신이라고 하는 심플한 툴을 가지고 약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한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습을 한번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그거랑 빗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상기시켜 보시면은 요 그림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양이냐 강아지냐 그거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각각 10장씩 입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윗부분에 요게 고양이 사진이라고 이제 태그, 라벨링을 붙인 거고 밑에는 이게 강아지 사진이야 이렇게 태그를 붙였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다가 라벨링을 입력할 작업을 했었는데 그럼 실제로 필드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냐 보시면은 먼저 제가 이제 회사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요즘에 그 자동차 급발진이 이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급발진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게 차가 계속 나갔을 때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엑셀을 밟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AI를 적용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양이냐, 강아지냐 각각 10장씩 사진을 입력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자동차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제 우리 자동차 제조사가 많죠. 그래서 이제 총 6개의 제조사가 있어요. 제가 소집한 거는 기아, 르노, 쉐보레, 쌍용, KGM이죠. 폭스바겐, 현대 해가지고 6개 제조사의 총 15개 차량 모델에서의 그 브레이크 페달 부분을 촬영을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좀 많이 나오죠. 모닝부터 카니발, 캐스퍼, 제타, 토레스 하고 또 이제 추가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BMW X1부터 쉐보레 말리부, 그랜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27,000장 정도 되더라고요. 한 2만여 장 넘게
수집을 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용량으로 따지면 한 거의 70기가 정도 좀 안 되는데, 이 고등어 사진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전 실습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양이냐 강아지냐 클래스를 두 개로 구분했잖아요. 근데 이 실험에서는 제가 이제 사용자의 밟은 정도에 따라서 이 사람이 페달을 이제 아무것도 안 밟았다, 혹은 살짝 브레이크를 밟았다, 혹은 풀브레이크를 밟았다, 혹은 이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렇게 총 4개의 클래스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개수가 더 차이가 나죠. 우리가 전에 실습에서는 고양이, 강아지 2개의 클래스였고 각각 10장씩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했던 거는 이렇게 클래스 자체도 4개로 많고, 그 다음에 토탈 사진 개수도 한 2만여 장, 훨씬 많은 개수가 사용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래는 그 티처블 러시에서는 간편하게 이렇게 고양이는 고양이, 강아지는 강아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런 패널을 만들고 여기다가 사진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라벨링을 어떻게 진행하냐, 그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크게 2개예요. 이제 왼쪽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라벨 이미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집에서 내가 뭐 AI를 할 거야, 내 PC에다가 그래픽카드 달고 AI를 구축하는데,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라벨 이미지라고 하는 데이터 라벨링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진이 있고 강아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모를 채운 다음에 이 사진에서 이만큼은 강아지야, 이렇게 라벨링을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붙이는 그 라벨링 프로그램을 쓰면 되는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2만 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2만 장을 한다 가정했을 때 PC 한 장 있고 한 사람이 계속 하다가 힘들어 그러면 다른 동료가 너 나와봐 한 다음에 또 앉아서 또 계속 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번거롭잖아요.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라벨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게 차량 페달을 밟는 사진이 나오고, 뭐 페달 안 밟았다, 그 다음에 일부 밟았다, 뭐 이제 풀브레이크 했다, 혹은 가속 페달 밟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클래스를 내가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서비스 누르면은 그러니까 분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같은 위치에 없어도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뭐 너는 6,000장만 해, 너는 4,000장만 해, 너는 10,000장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마다 분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라벨링을 하는 작업을 인터넷만 된다면 제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렇게 약 2만여 장의 사진을 이렇게 라벨링을 한 형태를 볼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좀 편리하지만 단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사진을 보고 라벨을 선택하죠. 그 다음에 이 서밋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 도달이 되는데, 이 서밋 버튼 클릭 한 번이 0.08달러예요. 그러니까 한 110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2만 장 했으면은 비용이 거의 한 200만 원이 넘죠. 그래서 이제 편리하지만 이러한 단점이 있을 수는 있다. 이거는 뭐 저희가 상황에 따라, 그 그룹에 따라 이제 좋은 조건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라벨링이 어쨌든 한마디로 노가다인데, 그래서 이 라벨링이 이제 코로나 때였죠. 코로나 때 이 라벨링 아르바이트가 되게 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최고의 부업이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경기가 어렵고 이런 정보 과제들이 많이 줄어서 이런 알바 자체가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지금 검색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 라벨링 아르바이트 뭐 채택 알바 붙여가지고 이것도 뭐 잘하면은 뭐 한 달에 몇십만 원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 했었는데, 아무튼 코로나 때는 이 라벨링 아르바이트도 굉장한 붐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요거, 그 데이터 수집하고 2개의 클래스 나눈 다음에
이렇게 각각 10장씩 학습했던 내용과 필드라는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양이 연장, 강아지 연장 한 다음에 이 학습시키 클릭했을 때 시간이 한 5초에서 10초 걸렸잖아요.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그때 요거 정한 조교님이 요거 사진이 워낙 적어서 시간이 좀 짧게 걸린다 이랬었는데, 그럼 실제로 아까 2만 장 같은 경우는 얼마나 걸리냐. 데이터랑 뭐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니까 보통 5시간에서 12시간 정도가 걸린다. 그래서 제가 돌렸던 기록인데, 뭐 빠른 건 5시간, 뭐 13시간, 10시간,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약간 복잡한 내용인데, 이게 이렇게 돌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트레이닝과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각각의 손실 함수, 정확도, 그 다음에 F1 스코어라고 하는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은 F1 스코어가 제일 중요하지만, 이건 뭐 지금 설명하기 좀 기니까, 이제 정확도만 보시면은 뭐 94%, 97% 이런 식으로 좋은 성능이 나왔다는 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이 노트북으로 학습을 하는데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어떤 거도 학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닉스로 변환을 한 다음에 뭐 텐서알티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파이토치로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학습한 결과가 끝에 보시면은 .pt라는 확장자가 있죠. 이게 파이토치를 썼기 때문에 .pt라고 하는 확장자로 출력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pt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우리가 뭐 12시간 학습한 그 결과물, 학습한 AI 모델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어떤 PC든 뭐 장치든 이렇게 이식 배포를 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텐서플로우든 파이토치든 어떤 그 플랫폼의 특성을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닉스라고 하는 걸 써서 이제 플랫폼에 상관없이 이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오닉스를 써도 되는데, 근데 저는 이 환경이 이 엔비디아에서 나온 잭슨 나노라고 하는 머신을 쓰는 건데, 이건 엔비디아니까 오닉스를 다시 한번 변환해서 오닉스에서 텐서 RT를 써서 다시 한번 엔비디아에 특화된 그 GPU도 많이 쓰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변환을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장치가 블랙박스 같이 이 차량에 대해 설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억지로 모니터를 연결해서 봤을 때 실시간으로 사용자 반 위치에 따라서 이게 사용자 반 위치가 엑셀 페달인지 브레이크 페달인지 실시간으로 추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오른쪽에 GPU 사용량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50에서 70% 정도 GPU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이 된다면은 이 추론 결과를 뭐 외부 서버로 보내서 연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받아와도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인터넷 시간이 있으니까 실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GPU를 적극 활용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오닉스를 텐서 RT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뭐 GPU를, 여기 있는 GPU를 50에서 70 정도 쓰면서 이렇게 현재 사용자의 반 위치가 엑셀이냐 브레이크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AI 기법을 적용한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사용자가 급발진 사고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았냐 엑셀을 밟았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급발진이 인정받은 사례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3자의 블랙박스나 CCTV에 이 사람 차에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기 찍혔다. 그러면 이제 주장할 수 있잖아요. 나 브레이크 밟았다. 브레이크 등 들어왔지 않냐. 그러면 또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게, 아, 너 엑셀이랑 같이 밟았어. 그래서 인정이 안 돼. 혹은 네가 브레이크를 최대한 세게 밟았어야 했는데
네가 살짝 밟아서 인정이 안 돼. 이렇게. 근데 어쨌든 페달 카메라를 다 찾는 자가 거의 없으니까 인정이 안 되니까 무조건 제조사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이 플랫폼은 왼쪽에는 그 브레이크 페달, 오른쪽에는 그 가속 페달, 이렇게 그 수치가 얼마나, 이 담력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원래는 그 햇살기였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프락셀을 한번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가속 페달의 변이량이 세게 입력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수집했던 이 실시간으로 엑셀 페달이냐 브레이크 페달이냐 판단된 이 AI 추론 결과가 이렇게 같이 찍히잖아요. 이 사진을 클라우드에 같이 업로드해서 이런 식으로 동시에 표현될 수 있게 했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혹시 차에 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여기서 SD카드를 빼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 그 다음에 또 혹은 요즘에는 이제 그 뭐라고 하지? 시니어분들이 이 페달 혼동 사고를 내고 무조건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자기가 불리하면 SD카드를 빼서 이제 은폐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어쨌든 클라우드에 사진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위변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응모들을 하는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이점을 본다면 실제 학습할 때는 우리가 지난 실습에서는 5초에서 10초 정도 걸렸지만 실제로 제대로 돌린다면은 최소 5시간에서 이만장 기준 1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더라. 이렇게 이제 참고 삼아 이제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아까 얘기한 게 우리가 코로나 때 이게 이 데이터 라벨링 알바가 유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뭐 4년 전, 5년 전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런 CNN 기술도 이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올드해진 기술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뜬 기술이 또 뭐냐면은 VCM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비전 센트릭 멀티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CNN은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 내에서 그 픽셀 단위로 특징을 추출해서 이 사진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VCM은 그 영상 이미지를 데이터 소스, 주 메인 데이터 소스로 두고 그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보조적으로 뭐 라이더나 레이더, 그 다음에 센서 값 등,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을 같이 세 개를 융합을 해서 이 사진만 보고 이 상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진 플러스 센서 값 플러스 시간축 정보까지 다 더해서 최종적으로 이 현재 상태를 판단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영상 중심인데 다른 센서를 보조적으로 같이 활용하는 그런 결과다. 그리고 아까 이제 CNN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능이 완전 좋지 않은 서버에서도 GPU만을 통해서 실시간 추론이 가능한데 이 VCM은 현재 기술로는 실시간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돌리면은 약 5초에서 10초 정도의 딜레이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뭐 브레이크냐 엑셀이냐 혹은 고양이냐 강아지냐 이렇게 단어 단위로만 추출을 했었는데 이 VCM을 쓰면은 단어가 아니라 자연어로 된 추론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할머니가 횡단보도 앞에 있는 사진을 보여줬을 때 VCM을 쓰면은 실시간은 안 돼요. 약 5초에서 10초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이렇게 자연어로 추론을 하는 거죠. 할머니가 무단횡단을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결과는 이 사진뿐만이 아니라 뭐 주변에 신호등 정보도 있을 거고 이 시간의 흐름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해서 이 AI가 이런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뭐 고양이냐 강아지냐는 판단이잖아요. 판단 결과였는데 이런 VCM은 이런 판단을 넘어서 예측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VCM 연구도 좀 많이 하려고,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시간이 실시간은 안 되니까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연구도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할 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CNN을 넘어서 VCN까지 고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습한 거는 고양이, 강아지 10장씩 넣고 학습한 다음에 학습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 모델에 학습하지 않은 사진을 집어넣었을 때 실제로 이 모델이 잘 판단하는지 그런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은 소리 관련된 그런 학습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스크린샷은 이제 워크북에 교체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넣어놓긴 했는데, 고양이, 강아지가 아니라 그 소리 관련된 실습이니까 이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실습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